예, 반갑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를 들어갈 차례인데, 이제 마지막이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약 150쪽 가까이 돼요. 이게 쪽수로 보면은.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셀렉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거의 10점짜리는 10분 내에 풀 수 없다. 또 25점짜리는 25분 동안에 풀 수 없으면은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요. 만약에 내가 계산 문제 25점짜리인데 30분, 40분 걸리면요. 다른 문제를 손을 못 대요. 그죠? 한 문제를. 그래서 그것들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확실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맞출 수 있으면 또 그만큼 또 이득이 있는 게 계산 문제예요. 예. 자, 우리 계산 문제는요, 보면은 여기 순서가 연소공학 쪽이죠, 우리가. 연소 관련. 연소 메커니즘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설계 관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 쪽이죠? 유체역학 쪽. 그 다음에 소방기계, 그 다음에 재현 설비가 따로 나와요. 재현이. 그만큼 재현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전기, 기타, 이런 순서로 이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제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그죠? 예, 성능 설계, 유체역학, 기계, 재현,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이 안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만큼 재현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좀 요걸 감안하시고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선은 이제 개념 설명부터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 문제는 큰 틀에서 세 가지라고 그랬네요. 이 불활성하고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유체와 기계하고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성능 위주 소방 설계에서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는데, 보통 불활성화하고 관련된 문제는 연소 하한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최소 산소 농도를 MOC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유체와 기계 쪽에 관한 것은 베르누이 방정식, 비속도, 마찰 손실, 동력, 누설 틈새, 면적, 누설 틈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펌프 어떤 상사 법칙, 펌프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펌프 성능 곡선 있어요. 예, 이런 거. 이런 또 응용한 문제. 또 성능 위주 소방 설계와 관련된 문제는 화재 가옥도 면적, 화재 하중, 수리 계산. 수리 계산은 뭐죠?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수리죠. 그죠? 예. 수학의 수리가 아니고, 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쪽에. 그 다음에 그리드 배관, 플래시 오버, 우리가 화염 전파하고 관련된 열 전달, 복사열,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많죠, 그죠? 그리고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검산이 가능하면은 굉장히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산이 가능하다면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탄화수소 MOC를 갖다가 구한다 이거예요.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는데, 이제 그게 최소 산소 농도가 10% 정도 되잖아요. 그거 계산을 해봐갖고, 10%에 근접이 됐더면, 이게 계략적으로 이게 정답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엉뚱한 숫자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예요?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식의 물리적 의미를 알면은 실무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Q라는 것은 뭐예요? 예, 유량이라는 것은 이 델타 P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델타 P가 아니고 루트 P하고 압력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뭐예요? Q라는 것은 또 P라는 것은 델타 P라는 것은 뭐예요? Q의 1.85승인가요?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비례잖아요. 예, 하젠 윌리엄 시계나 이런 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압력을 알면은 유량을 할 수 있고, 거꾸로 유량하고 또 압력하고 이런 비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찰 손실을 알 수 있다니. 유량. 마찰 손실을 안다니, 유량을 알면은. 예. 또 마찰 손실은 유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비례하잖아요. 뭐 이승에 비례하든 뭐든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드 배관 같은 데는 그리드 배관이든지 루프 배관 같은 데 있잖아요. 루프 배관. 이런 데는 그 작은 관경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리드 배관이나 루프 배관 같으면은 그 유수의 흐름이 분산되잖아요. 이게 Q가 분산된다는 얘기예요. Q가 작아지면은 뭐예요? 델타 P도 작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Q라는 것은 AV니까 Q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A라는 면적도 작으니까 이 구경도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드 배관이라든지 이 양쪽으로 그리드 배관은 쭉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배관이 가동하니까 여기에다가 뭐예요? 여기에 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게 연결됐지 않습니까? 그죠? 양쪽으로 배관이 가능하다는 얘기. 예. 이 방향으로 급수가 되니까 유수의 흐름이 분산되고 유수의 분산된다는 게 이게 작아지니까 압력 손실도 작아지고 또 이게 작아지니까 면적도 작아지니까 이 그리드 배관이나 루프 배관 같으면은 배관경이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두꺼운 물체의 발화 시간 그 두꺼운 물체의 발화 시간도 뭐예요? 우리가 TIG라고 그러면은 두꺼운 물체 발화 시간 뭐 이것도 우리가 했잖아요. C라는 거 상수예요. K 로우 C 해가지고 이게 열용량이라 했잖아요. 그죠? 열용량. 이거 K는 우리가 열 전도도라고 그랬잖아요. 로는 저기 뭐죠? 예, 밀도라고 그러고. 예,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예? Q에 순열유 속에 TIG 마이너스 발화 온도, 이게 T 무한도 이렇게 했잖아요. 절대 온도로 해가지고. 이거에 자승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아, 이 발화 온도는 이 열용량에 비례하고, 또 뭐죠? 열 전도도 이거에 비례하고, 그죠? 이거에 비례하고. 온도차, 이 온도차의 자승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프레시오버의 중요한 변수인 내장재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다. 내장재 특성하고. 이런 것들. 열 용량이 크고 열 전도량이 크고 내장재의 발화 온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다 이런 거죠. 이렇게. 자, 뭐 이런 것도 했고 뭐 또 불활성 가스식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그죠? 그 자유유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무유출 이런 거 하면서 X는 로그 자연 로그였고 100-10분의 100 이런 것도 했잖아요. 소화 약재가 방사되어서 설계농도 시에까지 이 설계농도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누설이 있다는 얘기죠. 누설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설계농도 유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 설계농도 유지 시간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 펌프 세팅할 때 있잖아요. NFPA에서 중압 펌프하고 주펌프하고 어디 가서 뭐 어디서 정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중압 펌프 정지점은 최절 압력 플러스 최소 정수압 해놓고 중압 펌프 작동점은 중압 펌프 정지점보다도 10 사이 정도 마이너스 10 사이 정도 그쪽에 놓고 주펌프 작동점은 또 중압펌프 작동점보다도 마이너스 5 사이 정도 이렇게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하면은 최절 압력에서 약 1kg F4 제곱센치 아래에서 운전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왜? 우리 그거 했잖아요. 1kg F4 제곱센치는 뭐예요? 이게 1기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기압이라고. 또 1바라고 그랬고. 여기 뭐예요? 0.1 메가파스칼.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0.098 메가파스칼인데 요거 그냥 0.1로 이렇게 놨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10m H2O 이렇게 됐고 여기 14.7 푸사이라고 이거 수없이 했잖아요. 이거만 알면 거의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압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충압펌프 작동점은 충압펌프 정지점보다도 마이너스 10psi, 주펌프 작동점은 또 마이너스 5psi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psi 되잖아요. 마이너스 15는 대충 뭐예요? 14.7psi니까 체질 압력에서 약 1kg의 per 제곱센치 아래에서 운전한다 이거죠. 이렇게 설정해야지만은 규정 방사학과 방수량과 방수압이 헤드에서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10psi 또 마이너스 5psi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psi니까 즉 푸사이니까 푸사이니까 마이너스 15psi는 14.7psi 그러니까 마이너스 1kg의 per 작업센치라서 여기도 교재 F를 갖다가 빼먹었는데 생략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F를 어떤 때는 넣고 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조금 판단해서 생각하면 되죠. 전부 다 F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야죠. 그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압력에서 킬로그램 per 제곱센치 이렇게 했다고 해서 F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계산식은 이 물리적 의미만 알면은 굉장히 좀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산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 계산. 예. 그래서 저 소방에서 이 계산이 아주 어려운 뭐 이렇게 2차 함수, 3차 함수 뭐 미적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소방에서 그만큼 어려운 수학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조금 요 단위 환산하는 것만 이해하시면은 그래도 뭐예요. 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건데 이 단위 환산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가 굉장히 그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만 이해하면은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암기 노트를 보니까요, 이게 전부 다 우리 그 앞에서 했던 앞에서 우리가 그 이론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여기가 정리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 노트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암기 노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왜냐면 나중에 문제에서 하자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암기 노트 보셔야 돼요, 이거를. 예.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 암기 노트에서 했던 것들이 이 계산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자료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기체 할 때 우리 이 상태 방정식 했잖아요. 뭐요? 보일-샤르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걸 넘어가고요. 이제 연소 관련해 첫 번째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저기 연소 관련해 첫 번째 문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연소 관련해서 그 예제로서도 조금 이렇게 맨 처음에 1장에서도 나왔는데 그 연소 관련이 아주 기본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예제에 보니까 첫 번째 STP라는 거래. STP에서 예. 문제 1이 문제 번호는 제가 안 쓸게요. 그래서 1kmol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기 온도가 273도라고 그랬어요. 273도씨인데 이게 여기 이제 그 공기 온도가 증가한 경우에 최적은 몇 배로 증가하느냐 이거지. 온도가 STP는 뭐예요? 이게 스탠다드니까 0도씨 1기압이잖아요. 그죠? 스탠다드니까. 스탠다드니까 0도씨 1기압. STP는 0도씨 1기압이고, 예, 1기압이고, NTP는 뭐예요? 21도씨 1기압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 했잖아요. 맨 처음 했을 거예요. NTP는. 이거 이제 해죠. 만약에 NTP 나오면, 21도씨 상온이잖아요. 1기압이라 요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도씨에서 23도씨로 온도가 증가한 거예요. 최적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것도 79회에 나왔네요. 이 옛날에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라고 했어요? PV는 nRT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nRT 이거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기체상수 R은 그렇고, T분의 V는 뭐예요? T분의 V는 이렇게, T분의 V, 여기서는 압력이 안 바뀐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T분의 V 쪽으로 가니까 P분의 nR이잖아요. nR은 뭐, 몰수고, R은 기체상수고, P는 압력인데, 압력이 안 바뀌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도하고 최적은 반비례하네요. 그죠? 즉 뭐예요?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V2는 뭐죠? T2를 여기 하면 되니까, 여기. T2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뭐, 아니면은 뭐죠? V1분의 V1 곱하기, 예. 여기죠? T1분의, 예. T2 이렇게 되나요? V2는? 그죠? 이렇게 되겠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뭐 V1에 요거 T1, T2가 0도니까 절대 온도잖아요. 이게 273도, 0도시니까. 273도는 뭐예요? 273 플러스 27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절대 온도니까. 이렇게 하면 나오겠네요. 그죠? 2배죠? 그러니까 온도가 STB에서 1kmol이 똑같은 1kmol이니까 몰은 안 바뀐 거예요. 여기 N은 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도씨가 273도씨가 되니까 최적은 뭐예요? 예, 2배가 됐네요. 그죠? 이렇게 됐네. 예. 부피가 2배로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번호를 제가 안 쓰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럽시다. 뭐 제가 하면 이제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온다니. 그리고 문제를 제가 한글로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기하고 이렇게 푸는데 제가 이제 푸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여기서 핵심적인 거 뭐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은 이게 거의 한 150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문 합시다. 그냥 문. 예. 100도씨의 물 1g이 100도씨의 물 1g이라고 했어요. 물 1g이 1g이에요. 1g이 표준 대기압이네요. 그러니까 STP란 얘기예요. STP에서 수증기 예. 100% 수증기로 증발했다 이거예요. 이때 최적을 계산하러 했어요. 수증기가 100%였어요 이때. 최적이 얼마냐 최적을 구하라는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0도씨에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0도씨에서 1기압은 그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22.4리터라고 그랬잖아요. 22.4리터예요. 1몰이. 이거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또. 1몰이 22.4리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물 분자량은 얼마예요? H2O는 이거 분자량 많이 했잖아요. 그죠? H는 1이고 이거는 산소는 1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16에 2를 더하면은 여기 18g이잖아요. 이렇게 물은 18g이에요, 이게. 분자량. 22.4리터는 다 1몰은 22.4리터잖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돼. 물 1g의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물 1g의 부피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22.4리터를 18g으로 나눠주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1.244리터를 1.244 리터를 여기는 대문자로 썼네요. 이게 뭐 대문자로 쓰나 소문자로 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그냥 대문자로 쓸게요. 제가 리터 파 그램 이렇게 되겠네요. 1g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거 비례한다고. 그죠? 이렇게. T1분의 V1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V100, V100은 100도씨에 되면 0도씨니까
영도시에다가, 0도시에 거에 뭐 여기가 1.244 나왔잖아요. 1.244가 리터에 부피잖아요. 그죠? 그람당 부피니까. 곱하기 온도하면 되죠? 0도씨 273에 수증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도씨가 되는 거죠, 이게. 100도씨. 수증기는 100도씨죠, 그죠? 100도씨, 그죠? 수증기가 되면 100도씨니까. 100 플러스 273 해서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네요. 1.7리터가 나와요.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 할 때 우리가 그 화학 양륜을 한번 합시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화학식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인데, 이제 우리 유기물의 화학식. 그러니까 화학식을 한번 알아봐요. 요거 좀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이게 어려운, 이게 막 그 앞에 숫자를 갖다가, 이게 뭐를 갖다가 잘 하지 못할 때는 뭐죠? 만약에 우리가 유기물은 C하고 H가 있는데, 만약에 O도 있다. O가 들어가는 유기물도, 보통은 우리가 메탄 같으면 CH4에 요거만 들어가는데, O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 물하고 뭐하고 탄산가스하고 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CO2하고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H2O가. 그러면 이 개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요, 보면은 여기에서 요거 C가 M개가 있고, 여기 이제 그 XY, 요 X개가 있고, Y개가 있고, 여기 Z라 이거죠. 요렇게 했을 때, 여기에 뭐죠? 이게 M, 여기가 M이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여기에 2분의 X가 되겠네요, 여기가. 왜냐면, 저 H가 X개니까, 여기서는 뭐죠? 2분의 X가 되겠죠, 여기에. 2분의 X가 된다.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맞추려면은. C가 M개가 있고, 이걸 이제 맞춰보자. 이게 산소 개수를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산소 개수를 맞춰보자는 얘기는, 여기 Z가 과연 얼마냐 이거죠. Z가. 그 C는 M개니까, 여기가 C가 M개고, 요 H는 X개 같으면은, 여기는 뭐예요? 2분의 X야지만 맞잖아요.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맞추냐 이거지. 산소가 여기는 들어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Y. 여기서 보세요, 요거. 여기 Y죠. 여기가 O가 Y개에 들어갔어. Y 플러스, 요거는 뭡니까? EZ죠. 그죠? EZ는, 여기는 뭐예요? 산소가? 몇 개 들어갔어요, 여기가? EM이죠, 여기가. EM 플러스, 여기는 뭐예요? 산소가 2분의 X개 들어가 있죠? 2분의 X.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풀면 되죠? 이게 Z는 그럼, 이거 한번 뭐, EZ는 Y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EM 플러스 2분의 X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므로, Z는 2를 나눠주니까 M 플러스 4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춰주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부탄이자, 이게, 부탄. 부탄은 뭐예요? 매푸부 하니까 4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H4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에 O2. 이렇게 하면 뭐예요? CO2. 플러스 H2O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C가, 여기가 1이니까 그냥 요건 M이 1이고, H2O는 2분의 X니까 이렇게 돼. 요거하고 한번 맞춰보자는 얘기죠. 맞춰보면 되겠네요. 한번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개수가 어떻게 돼요? 이게 2분의 X니까, 여기가 4개니까, 그죠? 4개니까, 여기가 4개니까, 여기 X가 4잖아요. 그죠? 4에 2분의 X니까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그죠?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H2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가 M이니까 요거는 M이 0이고,
그 다음에 x는 4고, 그죠? 여기 z가 그럼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m이니까 그렇고, 요 x는 4고 하니까 여기 2가 들어가요. 뭐 이거, 뭐, 쳐도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5는 뭐였죠? y는 얼마예요? y는 0이죠? 요 m은 0이 아니고 1이잖아요. 1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1이 들어간 거죠. 그죠? C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M이 들어가니까, 그죠? M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1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2분의 X니까 4를 2로 나눠주니까 뭐죠? 2분의 4니까 여기 2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뭐예요? 요 수식이 하니까, 여기 M이 1이고 여기서 1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4분의 X가 4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니까 Y가 0이죠. 그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2가 되죠? 2가 되네.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죠? 2가 되네요. 부탄을 왜 내가 CH% 했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메탄으로 했어요. 그죠? 메탄 할 땐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부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메탄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 강의가 아니고, 바로 이거 오프라인 강의하면은, 이거, 부탄이 아니고 메탄인데 얘기했을 텐데,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자, 한번 그러면 부탄을 한번 할게요. 부탄 할게요. 그러니까 매 부분이니까 C가 4고 H가 428 플러스 2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 플러스 O2는 CO2 CO2 플러스 H2O 이렇게 되죠. H2O.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 여기서 보니까, M이 4가 돼요. 그 다음에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고, Y는 산소는 없으니까 제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M이니까 여기 4가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는 2분의 X니까 10을 갖다가 4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2분의 5가 되죠. 그죠? 그죠? 예, 왜냐하면 10을 2로 나누니까, 10을 2로 나누니까 그냥 5네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5가 돼요. 10을 2로 나누니까 5가 돼요. 5.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이거를 계산하면은, M, 그러니까 Z는 M 플러스 4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 하면은, 그 다음에 M이 여기서는 1이고, 4분의 M이 요거네. 저기. 이게 4고. 그 다음에 X는 10이고 나니까 4분의 10. Y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4분의 16. 26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2로 나누, 2분의 16 이렇게 되나요? 맞죠? 4분의 X. 2분의 Y. Y가 없잖아요. 4분의 X. 4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10 하면은 2분의 13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가 분모했으니까 2분의 13 해도 좋고, 왜냐면 배수비례의 법칙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2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뭐죠? 20호 H10 플러스 13O2는 248CO2 플러스 2510 H2O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유기물의 화학식, 이거 이제 양론 계수 또는 뭐 화학 양론이랬잖아요. 그죠? 양론 계수를 구하는 거죠, 이게.
이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냥 요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수식을 암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가 M, X, Y, Z 들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이걸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주 중요한 걸 했어요. 이번 시간에. 이거. 제가 아마 이론 얘기할 때 나중에 한번 이거 얘기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좀 했으니까 요 관계로 해서 모든 우리가 유기물은 이렇게 하면 된다지. 왜냐면 CH가 들어가는 게 유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푸브 펜핵 있잖아요. 그거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암기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수없이 제가 매푸브까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데.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